곤달비 장아찌에 대해서 오늘은 곤달비 장아찌를 하겠는데요. 곤달비는 그 곰치과의 이렇게 쌍떡잎 식물이에요. 여러분들 곤달비 좀 생소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제주에서 이렇게 자생해서 지리산 자락으로 이렇게 이동해 와서 지리산 자락에서 그냥 야생으로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보면 이렇게 곰치는 요 줄기 사이가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는데 곤달비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향이 곰치하고는 다르게 아주 독특한 향이 있고요. 이거는 쌈채소로도 좋지만 샐러드 해도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게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장아찌나 피클 타입으로 우리가 가공을 해서 보관해서 두고두고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이것을 권하는가 하면 특히 그 성인병을 걱정하시는 어른들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당뇨에도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절에도 특히 또 혈관계 질환에도 좋고요. 우리 젊은이들도 드시라고 권하고 싶은 것은 다이어트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샐러드나 쌈채소로 고기 드실 때 이렇게 함께 드시면 요게 이제 많이 그 보충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야생에 있는 거지만 우리에게 몸에 정말 이로운 그러한 양리 효과를 내는 그런 식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죽순장아찌 담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액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경우는 유리병보다는 옹기 항아리나 이런 데에다가 묵혀두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저는 끓이지 않는 그 소스 액상으로 담기 때문에 이런 옹기 단지에다 담고요. 그 다음에 속에 이렇게 비닐이나 이런 거를 마무리해서 덮고 그 위에 설탕이나 소금을 이렇게 딱 부어 놓습니다. 그러면 공기와 차단하게끔 딱 밀착이 되고 다시 여기에 랩을 딱 씌워서 해 놓으면 몇 년 가도 이게 변하지 않고 공기와 접촉하지 않고 장아찌가 제대로 발효되는 효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지금 오늘 요 곤달비의 양은 제가 500g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장 몇 g이니까 이거는 지금 색이 진한 식물이고 아까 죽순은 노르스르만 빛깔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간장을 반만 붓고 소금을 넣었지만 이거는 진한 색깔의 식물 잎이기 때문에 굳이 색이 진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향이 진하니까 그 향을 위해서 제가 식초도 동량으로 붓겠습니다. 1000g 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설탕을 제가 반만 붓는 대신에 500g이니까 반만 250g의 매실액을 붓고 네, 이렇게 부으시고 그 다음에 녹차 발효액은 그 10분의 1 25g만 붓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많이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설탕 넣겠습니다. 소스에서 설탕을 충분히 녹을 수 있도록 잘 저어주시면 됩니다. 집에서 안 드시는 녹차 같은 거 있으면요, 다 완성된 녹차도 그 녹차 잎을 매실액에다가 다시 녹차를 넣어 가지고 발효를 한 번 더 1년 정도 식히시면 발효에 발효를 더하는 효과가 있어서 방부 기능이 훨씬 더 강화되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안 드시는 녹차나 발효차나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잎이 대엽이 돼가지고 녹차를 만들 수 있는 상태는 아니죠. 주로 떡차나 이런 거를 만들기 때문에 요즘 녹차잎을 그냥 이렇게 훑어다가 따다가 이렇게 햇볕에 잠깐 삐득삐득하게 말린 다음에 그 잎에다가 매실 발효액을 부어 놓으면 이 녹차 발효액을 손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이 곤달비 잎이 물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 18가지 약초 가루들을 모아서 이렇게 분말 타입으로 만들었어요. 초기에는 그런 효과가 좋다는 약초들을 우려서 이렇게 막 다려서 그 액을 넣으려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표준화가 되질 않아요. 오랫동안 고우면 농도가 진해지고 또 덜 고우면 농도가 약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성을 제가 제대로 가늠해서 이렇게 활용하기가 쉽지 않아서 건조된 그 약초들을 이렇게 분말 상태로 넣어서 일정 양을 딱 그램으로 넣는 것이 가장 표준화하고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게 이제 장아찌가 물러지지 않게 5년, 6년, 7년 심지어는 저희 마늘 장아찌 같은 경우는 10년 된 것도 저희 아삭아삭 먹고 있거든요. 그 아삭함을 유지하는 그 방법이 바로 요 약초가루인 것 같아요. 기회가 될 때 제가 약초들을 쭉 넣고 18가지나 되기 때문에 이 조성물에 대해서 제가 한번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곤달비 장아찌 담는데 우리가 집중하기로 하십시다. 저는 모든 이 과육이 있는 장아찌를 담을 때는 전부 이렇게 약초가루를 반드시 이 다시팩에 넣어가지고 함께 담아 놓습니다. 그러면 이 약초가루에서 성분이 우러나와서 그 장아찌들이 물러지거나 변질되거나 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 우러났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곤달비 장아찌를 제가 절이겠는데요. 그냥 이 단지에다 이런 곤달비를 그냥 넣고 위에다가 액을 부으면 이 사이사이까지 스며드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리면서 이게 또 너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담궈주세요. 담궈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앉혀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 그릇에 담을 때에도 이렇게 잎이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모이라든가 깻잎이라든가 아니면 또 곰치라든가 이런 걸 담으실 때는 이렇게 반드시 세심하게 적셔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그냥 액을 위에서 쭉 붓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잘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약초가루 봉지가 위에가 있으면 잘 우러나질 않겠잖아요. 그러니까 한 중간 정도에다가 이것을 함께 넣어 놓으시면 이 간장 속에서 계속 그 양리 효과를 내기 때문에 중간 정도에다 제가 이 봉지를 요렇게 이제 물에 젖어서 장에 젖어서 이렇게 된 거. 지금도 이렇게 보면 성분이 계속 여기서 이제 이 가루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러나오는 게 보입니다. 이런 다시팩은 한 중간 정도에다 이렇게 함께 앉혀주시면 계속적으로 맛이 우러나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켜켜이 넣어 놓으시면 나중에 꺼내서 드실 때에도 아주 얌전하게 접시에 내기도 좋고요. 네, 편하죠. 그리고 이거를 다 한꺼번에 먹는 게 아니니까요. 내서 드시고 또 꽉 밀봉해서 놔두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용기들이 좋은 게 많아요. 누름틀이 딱 있어가지고 위에서 꽉 눌러주는 이런 통들이 많이 나와서 가정에서 이렇게 소용량을 담으실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고 저처럼 이렇게 많이 담으실 때는 위에 비닐을 깔고 그 위에 이제 뭐 소금이나 설탕 이런 것을 꽉 이렇게 펼쳐 놓으시면
공기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고, 이 마무리만 랩으로 딱 덮어서 밀봉해 두시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군달비 장아찌입니다. 더 이상 이 물을 따로 끓여서 또 붓고 며칠 있다 다시 끓이고 이럴 필요가 없으세요. 이렇게 한번 담아 놓으시면 이대로 저장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은 가정에서 이제 이런 비닐을 이렇게 넣으시고 여기 위에다가 무거운 뭐 돌이든 용기든 뭐를 넣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게 발효되면서 이렇게 떠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데에서 공기가 접촉해서 그 다른 이물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이렇게 충분히 넓은 거를 해두시면 여기에 소금이나 설탕을 넣으면 이대로 드러내시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장아찌에 원래의 장아찌 성분에 섞이지 않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소금을 붓겠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소금을 부은 다음에 이런 가장자리를 꼭꼭 이렇게 보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공기와 차단되는 것을 우리가 막아주는 것이 가장 좋은 보관 방법이거든요. 아무래도 공기와 접촉하게 되면 나쁜 미생물들이 거기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눌러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에는 완전히 밀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하실 때는 이런 랩으로 마무리를 해버리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장류나 발효식품, 모든 발효식품은 공기와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발효식품 자체가 수 없는 미생물들이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요. 그 미생물들이 우리에게 꼭 유용한 좋은 미생물들만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미생물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없도록 이렇게 딱 마무리해서 이렇게 뚜껑 딱 덮어 놓으시면 네, 오래오래 보존하셔도 네, 잘 발효를 완성할 수가 있겠습니다.